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줄 또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주말 잘 보내셨나요?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제가 딱히 한 건 없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주말 동안에 좀 일단 많이 쉬었고요. 네. 그리고 다시 월요일을 준비하면서 기사들을 봤습니다. 네, 늘상 똑같은 주말을 보내고 계시군요. 네, 우리가 주말에 쉬는 동안에도 우리 뉴욕 증시는 토요일 새벽에 마감이 좀 됐는데요. 지금 보면은 나스닥만 상승을 가져갔고 나머지 다우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조정이라고 봐야 될지 이번 주는 아무래도 횡보 장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는 만큼 또 여러분들 투자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섹터별 흐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바 차트를 통해서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조금 약한 섹터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유틸리티와 기술주 그리고 소비 순환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섹터가 소폭의 강세만을 기록한 반면에 내림세를 기록한 섹터들이 더 많았는데요. 특히 에너지의 경우에는 평균 3% 넘는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국제 유가와 같은 그런 추이로 움직였고요. 이어서 미 10년물 국채금리 하락하면서 금융주도 1%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지난주의 추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바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역시 한 주간 그래도 기술주와 소비순환제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에너지는 크게 낙폭을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거의 평균 5% 가까이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기초소재주도 3% 가까운 내림세, 금융주도 전반적인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주 주간 동향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셨는데 지난주로 확인을 해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소비 순환주가 가장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에너지주가 계속해서 좀 탄력을 잃어가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만큼 또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종목별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흐름 아무래도 기술주는 좋은 흐름을 가져갔네요. 맞습니다. 지금 기술주에 조금 초록불이 몰려있는 반면에 맵 하단으로는 좀 더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전해드린 대로 금융주도 약세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에너지도 좀 빨간불을 많이 켜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아무래도 미국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소비가 촉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는 만큼 조금 소비를 위축시킬 만한 그런 요인도 함께 혼재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섹터별로 추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에너지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선명하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에너지 대장주인 엑슨모빌과 쉐브론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엑슨모빌은 거의 5% 가까이 주가가 빠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4.62% 내림세 속에 $60 선의 정규장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쉐브론도 함께 살펴보시면 쉐브론은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냈습니다. 2%대 내림세 기록하며 $111 선의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금요일장 에도 급락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어떤 제한 조치를 재시행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원유 수요가 좀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좀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또한 오펙과 국제에너지기구는 앞으로의 원유 공급이 수요를 웃돌 수도 있다라고 좀 경고를 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지난주에 미중 정상회담 소식 살펴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원유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수요보다 훨씬 더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현재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원유 시추업체인 베이커 휴즈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요. 미국 내에 가동 중인 원유 시추 장비가 전주보다 7개 늘었다라고 하면서 역시 공급 증가세에 조금 의견을 보태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리오프닝 중에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항공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세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또 항공 관련주, 항공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산업 섹터에서 에어라인 살펴보시면요. 조금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지금 에어라인 섹터를 살펴보시면요. 지금
완전히 다른 색깔의 불이 좀 들어와 있는 네.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델타항공은 1%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또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이렇게 정말 종목별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항공사주는 좀 엇갈린 반면에 오히려 또 여행사주는 함께 전반적인 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위쪽으로 이동하셔서 여행사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산업 섹터에서 소비 순환 섹터로 넘어가면 저희가 여행사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카지노주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익스피디아, EXP라는 티커를 가진 익스피디아 역시 1% 가까운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좀 제한 조치를 열었다고 해도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지금 이동이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행사주가 타격 입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25일부터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좀 지금 리오프닝 주보다는 오히려 지금 좀 소비순환 쪽으로 좀 관심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소비순환 중에서도 아무래도 아마존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존 주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아마존은 우선 금요일장에서는 소폭의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3,676달러 선을 기록했는데요. 소비재도 전반적으로 조금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필수 소비재에도 월마트와 코스트코 모두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맵 아래로 이동하셔서 필수 소비재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마존에 이어서 아래에 있는 월마트를 살펴보시면요. 역시 월마트도 아마존과 비슷하게 0.5%대의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또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가장 아래에 있는 달러트리도 살펴보시면요. 달러트리 저희가 지난주에 그 행동주의 투자자 이런 소식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주가 상승에 어떤 잠재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 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또 헬스케어 쪽을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우선 네. 헬스케어 살펴보시면 종목별로 많이 엇갈리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금 머크에 굉장히 빨간불이 크게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화이자와 모더나 관련 소식이 머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의 부스터샷을 모든 연령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화이자는 하락 마감을 한 반면 모더나는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화이자도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장 중반에 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결국은 1%대 탄력 떨어지며 50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모더나의 상승세 지켜보시겠습니다. 지금 5% 가까이 주가가 탄력받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263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스터샷 신청을 화이자가 먼저 하고 좀 모더나가 따라가는 상황이었는데 동시에 승인을 받으면서 오히려 모더나에 좀 더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헬스케어 관련주까지 좀 확인을 해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또 우리 이제 기술주들 제일 좋은 흐름을 가져간 기술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의 대상주죠. 애플 주가 1.7% 상승을 했네요. 맞습니다. 지금 애플 살펴보시면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또 가장 뜨거웠던 소식이 애플카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전해지면서 애플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7% 오름세에 160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애플카 2025년 이 가능성에 대한 분석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웨드부시는 2025년까지 독자적으로 애플카를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60에서 65% 정도로 점쳐진다. 라면서 긍정적이지만 아주 강하지는 않은 그런 의견을 좀 보탰습니다. 여기에 목표 주가는 기존에 제시했던 185달러를 유지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반면 모건 스탠리는 애플카가 나오게 된다면 진정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다른 자동차 업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며 굉장히 강자로서 좀 분석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또 우리 엔비디아 쪽도 살펴볼까요? 앞서서 또 글로벌 인사이트 통해서 엔비디아 주가 또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어떤 흐름 가져갔을까요? 네, 지금 반도체주가 많이 엇갈리는 흐름 보여줬지만 엔비디아는 그래도 강세를 유지했는데요. 4% 넘게 탄력받으면서 329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 주말 사이에는 젠슨 황 CEO의 인터뷰가 좀 있었는데요. 메타버스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에서는 자사 플랫폼인 이런 옴니버스라는 용어를 메타버스 대신 사용하고 있어서 최근에 지금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약간 메타버스의 개념이 좀 모호하다라는 논쟁도 나오고 그러게요. 있는 네. 상황인데요. 어쨌든 젠슨 황 CEO는 메타버스가 앞으로 기업들에게 엄청난 비용 효과를 부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자사의 전략에도 좀 힘을 보태는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인투이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0% 넘게 탄력받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액은 20억 7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1%가량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여기에 당기 순이익이 2억 2,800만 달러로 역시 전년 대비 15%가량 증가해왔다라고 보고해왔습니다. 네, 인투이트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우리 앞서서 엔비디아 살펴봤는데 엔비디아 하면은 항상 또 빼놓지 않고 확인해봐야 될 종목이 있죠. 바로 AMD입니다. 네,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죠. 네. 네, 둘 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AMD는 우선 소폭의 오름세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브로드컴이나 퀄컴도 약세를 기록한 걸 보면은 소폭의 오름세도 좀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고요. 이어서 아래 섹터로 이동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지금 굉장히 좀 탄력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탄력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견고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회복에 대한 전망이 좀 낙관적이다라면서 DA 데이비슨이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매수로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의 165달러에서 175달러로 소폭 상향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금요일장 종가는 150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스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AMD와 항상 제가 헷갈렸는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우리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표 주가 상향 이 소식이 있으면서 360달러까지 이제 매수 의견을 내놨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엔비디아와 또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스 그다음에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또 구글과 페이스북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구글은 네 0.61% 하락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간밤에는 조금 엇갈렸는데요. 네. 페이스북에 호재가 있어서 엇갈렸다라기보다는 조금 그냥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미국 언론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루퍼트 머독이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서 보수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 조금 기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차별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루퍼트 머독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소식이 전해질 예정인데요. 우선 금요일장에서는 소폭의 내림세 기록하며 구글은 정규장 거래 2,978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반면 페이스북은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거의 2% 가까이 탄력받으면서 정규장 거래 345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앞으로 조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장영구소에서 네. 거의 지난달부터 해서 인스타그램의 유해성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렸죠. 네, 맞습니다.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미국 검찰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 수사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린이 유저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이게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이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페이스북이라고 FB라는 티커를 보게 될 날도 그렇게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메타버스의 약자가 되는 MVRS로 이제 티커가 바뀌게 되는 만큼 12월부터는 좀 바뀌게 되겠죠. 네, 페이스북에 대한 관련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볼 종목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좋은 흐름 가져갔네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조금은 투자자들이 많이 강심장이 되었는지 네. 이슈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주말 사이에 테슬라 관련해서 가장 뜨거웠던 소식 중 하나는 테슬라의 앱이 먹통이 되었던 점입니다. 네, 세계 각지에서 자동차 이용자들이 차 문을 열 수가 없다든지 네. 이런 소식이 좀 있어서요. 굉장히 좀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전기차가 환경을 보호해준다고 해서 샀더니 나를 걷게 할 줄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유저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용자의 사과를 하는 그런 사태도 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의 어떤 기술 결함 관련된 이슈는 사실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탄력받으면서 1,137달러 선을 지켜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자동차주 살펴보시면요. 반면 제너럴 모터스랑 포드는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주 추이도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리비안과 루시드 모터스 차례대로 만나볼 텐데요. 앞서 리비안 관련해서는 김기성 앵커께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좀 장 후반에 탄력받으면서 4%대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루시드 모터스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루시드 모터스는 다시 한번 강하게 탄력받으면서 급등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55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니오는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갔지만 애프터마켓에서 더 강하게 탄력받는 모습 보였는데요. 거의 3% 가까이 오름세 가져가며 39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니오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CNBC의 어떤 저평가 종목에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기차주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특징적인 종목이 있어서 장유진 캐스터가 좀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특징주 하나 더 짚어주실까요? 네, 알리바바 소식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중화권에서 계속해서 규제 소식을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아무래도 순이익이 크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3분기 순이익이 34억 위안을 기록했다라고 실적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년 동기와 좀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에는 265억 위안을 기록했던 만큼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또한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알리바바가 약세를 가져갔습니다. 정규장에서는 2% 넘게 탄력 떨어지며 140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 마쳤고요. 알리바바의 아쉬운 실적 때문에 홍콩 항생지수도 내림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주 중국 상해 증시와 비롯한 또 홍콩 증시 흐름까지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장이었죠.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국채 선물이 또 국채 선물 가격이 큰 폭으로 또 뛰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가 다시 내려오기는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페이팔의 목표 주가가 낮춰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페이팔 지금 계속해서 이 소식이 지난주에 사실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 이 이후에 연속적으로 약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스타인이 우선 기존의 투자 의견은 매수였는데 유지로 하향을 했습니다. 여기에 목표 주가는 260달러를 제시했었는데 220달러로 이번에 하향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아직 현재가보다는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목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이유로는 쇼피파이나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어펌이나 이런 다른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시스템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너무 경쟁이 격화되는 것이 조금 우려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